질문은 어떤 건가요? 원래 업독할 때마다 항상 다른 누구는 괜찮은데 업독이 항상 허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플랭크에서 가슴을 먼저 든 다음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랭크에서 이제 제가 혼자 따로 또 해보니까 날개뼈 사이가 원래 이렇게 플랭크 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슴을 내밀면 그게 가라앉힌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견갑은요,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가슴만 내민다고 상상하면 돼요. 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이 위쪽 몸통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정확한 순서만 지켜주면 그냥 지들 알아서 잘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얘를 조이고 뭐 펼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는요, 일단 가장 센터에 있는 척추 중에서 흉추 있죠. 흉추만 신전하는 거예요. 근데 흉추의 신전은 말 그대로 신전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분절의 움직임, 그 세그멘테이션이 나오는 것이고, 견갑은 그냥 넓게 빠져있는 말 그대로 날개뼈잖아요. 그래서 날개뼈는 흉추랑 별개예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심부에 있는 흉추를 신전합니다. 두 번째, 그냥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얘네들은, 날개뼈들은요, 내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견갑은 아예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견갑의 조절 이전부터 뭔가 내가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흉추 15도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뭔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아팠죠? 네, 안 아팠고 하체 막 그 플랭크에서 했을 때 뒤꿈치는 꽉 밀고 있어야 되나요? 뒤꿈치는 계속 그 90도 있죠. 90도를 만들어준 상태로 들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업독에서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발등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독은요, 발등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발등이 바닥에 닿았을 때 이 종아리 바깥쪽이 스트레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스트레치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하게 많이 스트레치를 하면은 그냥 밥을 하루 10개 먹는 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육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수축하는 기능, 이완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완하는 기능만 계속 쓰고 수축 안 하면 당연히 근육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가 수련하다가 발생하는 문제가, 수련할 때 그날 이거 진짜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미친 듯이 비냐사 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업독할 때 신나게 느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발목 삐끗해서 인대 다 늘어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독을 할 때는요, 그러한 과도한 반복적 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등 바닥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인데 요가를 하고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디스크 있는 사람 컴업 드롭백을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디스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지금 학생의 수행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학생의 그 수행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근육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봐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봅니다. 드랍백 컴업 같이 어려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를 몸에 고루고루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몸에 부하를 고루 분산시킨다는 개념은 해부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몸에 부하가 고루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었을 때를 그 운동학 용어에서 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퇴행은 되게 안 좋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의 반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되면 퇴행이 발생하고, 그 퇴행이 여러 군데에 많이 발생했을 때 특이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서의 퇴행이 너무 많이 발전이 되면요, 그걸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행과 부하를 분산시키는 능력,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요. 지금은 아프진 않은데 그런 걸 계속 해도 되는 건지. 네, 되지만 상당히 어렵겠죠. 그 동작이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작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다라는 점. 그러면 반복을 하실 때 최대한 하체, 둔근, 몸통, 그리고 흉추까지 부하를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다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다 운동하시면 좋아지니까요. 네, 수련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요. 저는 파드마를 할 때 하체가 타이트한 것도 있는데 발목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동작에 약간 다른 데가 집중이 더 잘 안 되는, 발목이 자꾸 과하게 좀 오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내가 이 동작, 저 동작을 할 때는요, 이 동작에서 관절이 몇 개 움직이는가,
저 동작에서는 관절이 몇 개 움직이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헬스를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건요. 당기거나 미는 운동을 할 때 손목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운동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못 짚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밀 때 손목이 움직이면은 이게 무슨 가슴 운동, 등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손목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 파드마를 할 때에는요, 하나, 둘, 세 개의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도 움직일 것인지, 여기서 몇 도 움직일 것인지, 여기서 몇 도 움직일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몸쪽에 있는 기초 관절인 고관절이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의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몸 쪽에서 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그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럼 고관절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되겠죠. 가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칭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스트레칭 하면 될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 방법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다가 허리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은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기타 사람들이 막 잡다하게 말하는 어려운 방법들은 그냥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근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요, 고관절에 직접 붙어서 그 고관절을 제어해주는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해주면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레치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는 스트레치해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이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확실한 가동 범위를 뭔가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축과 이완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붙어있는 근육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대둔근, 둔근도 있고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 있겠죠. 그 다음 또 고관절 외회전근 중에서 뭐 내폐쇄근이라든지 이상근이라든지 혹은 뭐 대퇴방향근 이런 근육들이 다 있겠죠. 또 뭐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이 고관절과 골반을 또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골반에 붙어있는 장요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요근 운동할 때는 반드시 장요근의 길한근인 복직근 운동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너무 전방에서 많이 일어나서 반드시 장요근 운동할 때에는 복직근 운동까지 포함해줘야 된다. 그런까지 전부 다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 진짜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공부해서 약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방금도 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장요근은 대퇴골 머리 이제 안쪽에 붙지 않습니까? 소전자에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요근은 이 골반을 앞으로 쫙 가로지르니까 골반의 전방 경사까지 만들어 버린다는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요근 운동할 때 가장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버팀줄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버팀줄 체계라는 것은 해부학에서 가장 정형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쪽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운동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몸은 안정화가 됩니다. 장요근 운동을 하면요, 복직근 운동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중심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고관절이 유연해져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머리서기 할 때 고개를 들어 올릴 때 제가 아까 안 됐었잖아요.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근육 강화시키는 거? 승모근 약해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머리서기는 우리 아까 업독이나 아니면 차투란가에서는 이 목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신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자세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머리서기는 지면에 고정돼 있잖아요, 두개골이. 그래서 뭐 여기서 머리를 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흉추의 가동 범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승모근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맞아요. 네. 네. 힘이 안 들어가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승모근 운동을 어쨌든 지금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상 승모근이 당장 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하루에 100개씩 해서 이거 그냥 많이 하면 좋거든요. 그냥 지겨울 때까지 계속 하세요. 뒤로 많이 열어주면 돼요? 이때는 그 능형근이 견갑 사이에 있잖아요. 그 능형근을 쪼아주는 그런 운동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승모근도 같이 운동이 약간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혹시나 이거 하고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냥 피 철철 흘리는 사람한테 붕대만 살짝 감아준 거예요.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완치가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벽 대고 연습해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벽 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르기 연습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흉추만 잘 열어두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많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시죠.